3번입니다. 시장가치 그러면 5글자 뭐라고 한다? 통, 그 다음에 충, 정, 그 다음에 자, 성. 그래서 통충 정자성 그러면은 시장가치 맞는 거다. 꼭 기억을 합니다. 2번 동일수급권 그러면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동일수급권, 수급 그러면 수요 공급, 동일시장권이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대상부동산과 서로 이제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습니다. 기준되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4번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 갖고 그 대상 물건을 계속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 맞아요. 그래 가지고 기기비 외자고 그랬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비용. 그래서 맞습니다. 기초가액 기대이율 경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 수정 그러면은요, 자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데 기준이 제조를 원가죠. 그래서 감가는 3개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가산, 이게 틀렸네요. 가산이 아니고 공제하여 해야 되겠죠. 빼는 거죠. 감가라는 것은 가격을 이제 뺀다는 개념이니까 가산하면 안 되고 공제하여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감가라고 한다 해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4번 원가법 그러면 뭡니까? 제감 제조달 원가에 감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맞죠? 수익환원법은 순환순비 그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요인 그러면 일지계 형성요인 그럼 일지계 일반적으로 지역적이고 개별요인이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은 사시지계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사시지계면 대상 물건과 비슷하거나 물건의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시점, 여기 형성 요인에서 여기 지역과 개별이 나와요. 여기서 지계가 나오고요. 면적은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사시지계 이래서 면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인근지역 그러면 3글자인데요. 속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동질적이에요. 그런데 공유하는데 여기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다시요. 인근지역은요 속한 지역이고요.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해야 돼요. 해서 14번의 정답은 5번. 15번입니다.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할 때는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과정에 인근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비교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석은 해야 된다. 이 말 꼭 기억합니다. 지역 분석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 뭐는 안 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교하지 않냐고 분석을 하는 거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분석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겠는데 표준적 이용을 통해 갖고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역 분석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사이에 서로 격차를 찾아내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 아닙니다. 해서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석은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번이 맞는 것. 2번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말 없다가 아니고 있다. 3번 대로변에 위치한 일필의 토지는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기준 시점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짜. 틀렸네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시상가액 조정. 이게 3방식으로 만들어낸 가격을 시상가액이라고 하고, 조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산술평균 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가중평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산술평균 아니라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이다. 그러면 비중이 큰 곳에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비중이 작으면 적게 둔다 해서 가중평균 해야 돼요. 해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부터는 물건별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물건은 이제 기본적 사항에 미리 정해졌다고 했죠. 그러면 건물은 주로 뭘로 하느냐, 원가법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요 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에요. 뭐라고 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입 방식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입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항성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이거는 중고 항공기 팔린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법으로 하는 거죠. 해서 평가 방법이 다르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거래 사례, 항성기는 원가법.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3방식에서 물건별 평가는요 우리가 원가법은 건물과 항성기를 딱 기억합니다. 세 가지. 건물과 항성기는 원가법이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든가 무슨 권 나오는 거 이거 수입 방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교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시 원가법은 뭐라고 한다? 건물과 항성기. 그 다음에 무슨 권, 무형자산 이러면 수입 방식. 나머지는 다 비교 방식인데 그 중에서 아까 임대료는 임대사례고요. 그 다음에 땅은 공시지가 기준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음, 진동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가치 하락분을 고려한다. 이걸 포함한다. 원상 회복분, 이제 원상 회복분을 고려한다, 포함한다 해갖고 이걸 이제 원상 회복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다시요. 소음, 진동 등 가치 하락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고려한다는 것은 원상 회복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은 비교 방식이다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17번입니다. 기준 시점은 어떤 날짜로 한다고요?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근데 뭐라고요? 이제 앞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준 시점에 미리 정해져 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게 틀렸네요.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에 의해 물건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소음, 진동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부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뭐 한다? 고려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평가할 때는 자문등의 내용을 평가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맞았네요.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때는 일괄에 평가할 때는 원가법이 아니죠. 뭘로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하는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18번 토지는 이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건물은 뭐라고 한다? 원가법. 2번 틀렸네요. 건물은 뭘로 한다? 원가법. 3번 토지 건물을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음 진동 이런 말이 나오면 끝에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분을 고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은 원칙은 구분이에요. 구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그래서 살림은 원칙, 구분이 원칙이지만 일체로 할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 19번입니다. 건물은 원가법, 살림은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임목은요 거래 사례가 원칙이죠. 소경목림은 원가법이죠. 여기서 소경목림은 뭐냐면 국기가 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구분으로 하되 나무는 거래 사례로 하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으로 하라 이렇게요. 영업권은 수익 방식, 과수원 거래 사례, 임대료는 임대 사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번의 정답은 2번. 자, 20번입니다. 기업 대상 물건의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X. 그럼 뭘로 한다고요? 시장가치. 평가는 뭘로 한다? 시장가치. 1번 기업은 X예요. 그 다음에 니은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면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의 감가를 할 때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업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원가 방식에서 이야기할게요. 유력상이라고 하고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맞습니다. 자, 니을 평가는 개별로 해야 된다. 다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건물은요 원가법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니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입니다. 시상가액은 3방식으로 만들어낸 가액을 시상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부동산의 가액은 3면의 등가성, 그 세 가지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이 가격이 같다. 이걸 등가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시상가액 조정은요 아까 산술평균 하면 틀렸다고 그랬죠. 무슨 평균 한다? 가중평균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X. 그 다음에 3번 시상가액의 조정을 할 때 가중평균을 하는데 그때 가중치를 두는 게 세 가지예요. 자료의 양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평가 방법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 가지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이 최종가액이 아니죠. 이걸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만들어낸 가격이 최종 평가가액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X. 그 다음에 조정에 사용된 자료는요. 자료는 이제 여러 자료가 있어요. 확인 자료도 있고요. 확인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자료도 있고요. 사례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 자료도 있고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는 사례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 자료는 뭐냐?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의 확인,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의 확인,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는 무슨 자료에 해당된다? 사례 자료다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틀린 거.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이 맞죠? 예. 2번 시상가액은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맞아요. 이렇게 한 것을 시상가액으로 한다. 예. 그래가지고 그 조정을 하게 되는데 상호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은요, 무슨 평균? 가중평균, 산술평균 하면 틀리고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규칙에서는 시상가의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해서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은 그 시상가격으로 나온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원가 방식은 20%, 비교 방식은 50%, 수입 방식은 30%의 가중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래 사례는 이거는 비교 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은 원가 방식을 말하는 거고, 임대료는 수입 방식이다. 이걸 알자는 거죠. 그러니 사례로 구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50%니까 0.5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했다 그러면은 원가 방식이니까, 예. 여기는 뭡니까? 20%에 0.1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수입 방식이니까 0.3을 하는 거예요. 곱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1.1억 원이 나오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무슨 평균이라고 한다? 가중평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구할 때 3방식을 거래 사례는 비교, 조성 비용은 원가, 임대료는 수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이제 곱해서 더한다. 이런 것을 무슨 평균이라고 한다? 가중평균. 여기까지 해서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특별히 3방식 관련된 공식, 재간, 기기비, 순환순비,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그 다음에 3글자 원가법, 적산법, 5글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7글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꼭 암기를 하는 겁니다.